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아동의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몇몇 부모님들을 통해서 장애아동 성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장애아동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즉, 성적인 발달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 어른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입학을 축하해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녀가 성장해서 성적인 느낌을 갖기 시작할 때에도 첫 번째 우리들이 할 일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축하해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의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인 행동을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기에서부터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가 없다면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더 어리게는 유치원 과정의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성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일상적인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린 시기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유행동이라든지 생리대 착용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하루 이틀 내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자기 탐색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동이 성기를 만진다거나 문지르는 등의 자극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눈, 코, 입을 만지면서 신체를 탐색하듯 우리 몸을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거나 혼을 낸다면 그러한 자기 탐색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 단순히 속옷의 촉감이 자극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은 아동의 행동을 바라보거나 중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장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기를 만진다거나 문지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한 과정이면 틀림은 없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이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다면 놀이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이 제한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성적 자극에 점점 더 집착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래와의 관계나 놀이 혹은 소통에 점점 더 무관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보이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아동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구, 즉 구체적인 놀이 기술이나 관계 등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과 관련한 관심과 행동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에 대한 관심이나 행위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욕구가 막힌다면 아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성적인 관심이나 혹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위행동의 경우 아동이 방바닥이나 모서리 등의 몸을 문지르는 과정에서 혹은 옷이 스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적 느낌을 경험하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때 자위행위에 대해서 심하게 혼을 내거나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축되고 그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위행위를 못하게 막거나 혼을 내기보다는 어디에서 언제 할 수 있는지, 자위행위 뒤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몽정을 하고 혹은 자위행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위행위와 관련해서 혼자 있을 때 혹은 샤워실과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이 행동을 해야 하고 위생을 고려해서 손을 씻거나 손톱을 깎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위행위 뒤에 뒤처리를 위해서 휴지를 사용하는 방법 혹은 속옷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 혹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좀 더 장기적으로는 결혼을 할 때 성적 자기선택권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선택권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크다 보니 성에 대해서도 부모나 전문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권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기회와 경험, 그리고 다시 그 결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과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기결정권의 경험은 본인의 결정뿐 아니라 상대방도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따라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몸을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본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부로 사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어린 시기에서부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성적 느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무조건 안아주거나 무조건 손을 잡는 행동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안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싫을 때에는 분명하게 싫다고 표현하고 이를 자녀가 수용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이가 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특정 행동이 싫은 것이지 아동이 싫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인데요. 남자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그리고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역할을 나누어 교육해야 할 나이가 올 텐데요. 부부가 성교육에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꼭 엄마가 딸아이를
아빠가 아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욕탕과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부모님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아동의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학교와 함께 자녀의 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성교육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교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과 같은 행위, 이를 통해 생명을 돌보고 교감하는 것 역시 크게는 성교육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성교육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반복 또 반복을 통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지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조금 더 좋은 시간,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